마이너스 10억의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대. 이 말 듣고 이제 무리한 소비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네네. 온갖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과연 이런다고 될까? 부자처럼 산다는 거는 그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뭐 부자처럼 살아라. 내지는 이제 부자가 뭐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말을 딱 꽂혀가지고 이제 진짜 부자처럼 막 명품 사고 막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이너스 10억의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대. 이 말 듣고 이제 무리한 소비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하긴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는 아까 말했듯 반작용으로 부자가 사실 아니라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살으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자처럼 산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제가 낸 어떤 저는 많이 벌어봤자 사실 강사로서는 많이 번 건데 강사로서 10개월 만에 12억 정도의 매출을 했으니까 근데 사업으로는 되게 어머 귀여워 이 정도잖아요. 근데 부자로서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혹은 구독자님들이 네.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내가 1,000억이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100%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네.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를 알게 됐냐면 모든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를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이게 네. 모든 생각만 하면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듯이 시간은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네, 그건 몰라요. 그거는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오늘일 테고. 근데 반드시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그 생각은 반드시 물질화돼서 이 세상에 구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빙한이라고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자로 산다는 거는 이게 성공할 거라는 거를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데 작가가 되어야만 책이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어야지만 부가 창출되겠죠.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을 때 기회가 생기고 그 부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이미 목표로 한 걸 이미 이루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을 사고 네. 뭐 좋은 술을 마시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세상이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야 이건 잘못한 거야, 저건 잘한 거야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플레이 도중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플레이를 저렇게 하는구나. 네. 뭐 저런 차를 사는구나. 그리고 실패를 했어도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되게 그 클라이막스가 되게 높은 어떤 고난이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실제 그 경험을 말씀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12억을 버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네. 어쨌거나 뭐 12억만큼의 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막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막 했을 때 뭐 이게 될까? 이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제한신념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생각도 했을 그쵸. 것 같고.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진짜 뭐 어버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되게 그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12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두 단계가 있는데 결핍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옛날에 결혼을 28에 했어요. 지금 43살이고요. 딸이 둘 있고. 네. 근데 이제 28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책만 내면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책만 내면 나는 막 인생이 막 무슨 180도가 아니라 한 네. 1800도 정도 바뀔 네.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책 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28살 때. 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내가 딱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도서관에 1년을 다니고 1000권의 책을 읽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낼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 와이프가 그럼 돈은? 그래서 돈은 당신이 벌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둘이 버나 혼자 버나 고만고만한데.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동의를 해줬어요, 이거를. 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읽는데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책만 읽는 거. 3일째까지 행복했어요. 4일째부터 온갖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과연 이런다고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오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현실은 이런다고 될까라는 현실이 펼쳐지겠죠? 그게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생기는 바람에 카페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네. 이게 첫 번째 결핍 상태일 때 제가 잘못 내렸던 오더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카페를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2년 정도 카페 알바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게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통장을 딱 보니까 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카페 알바하고 매니저하고 점장에서 모은 돈이 5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려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 안에 어떤 오더가 내려지고 있냐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카페 창업할 때도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카페는 창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결핍의 오더도 이루어지긴 해요. 아르바이트 때 나는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겨울이 됐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핍의 오더, 그 노력으로 돈을 벌려고 계속 하니까 그때 카페를 10시에 열어서 10시까지 했거든요. 요 앞 시간, 오전 10시 앞 시간에 뭔가 우유 배달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알바처럼 쳤습니다. 그때. 쳐보니까 도시락 업체가 있더라고요. 도시락 업체에 가니까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도시락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을 줘요. 월화수목금 일하면 25만 원을 벌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으니까 그 도시락을 담으려고 겨울 내내 그 도시락 업체를 갔어요. 그래서 담았는데 사실 25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삶은. 그쵸. 이 몸만 더 피곤한 네,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절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면 그 절박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겨울이 끝나고 딱 지금쯤이에요. 3월 말쯤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8시에서 밥을 주거든요, 거기서. 그럼 8시 반까지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딱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산도로를 걸어가는데 너무 비를 많이 맞으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근데 하산도로 중간쯤 갔는데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비가 막 내다가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끝이어야 되는데 막 내다가 땅 그치더니 하늘이 빰 이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로. 근데 그때 약간 메타인지처럼 멀리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결핍에 빠져 있구나. 그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DTS라는 영성훈련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도시락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에 빠져 있구나를 자각하니까 갑자기 풍요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각이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 카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육체도 있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왜 그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였습니다. 도시락 담지 말고 우리 카페 가서 커피를 팔자. 그럼 10,000원은 더 벌겠다. 이게 되게 희한한 깨달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락집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둔 다음에 카페를 똑같이 출근하듯이 5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저 5시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카페가 너무 편해. 음악 틀어놓고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내리고 책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한 잔 팔고 2잔 팔고 했는데 10만 원을 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엄마들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엄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어놓으니까 이때 후루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매출만큼 더 뜰 때도 있고 비슷하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첫 번째는 결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업자한테 민폐가 될까봐. 내가 나만 더 일하면 동업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장사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리기 시작했고요.